월급을 많이 주면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냐? 시뮬레이션으로 3천, 5천, 7천, 1억, 3억 얼마를 받을래?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1년 만에 그러네요. 뵙겠습니다. 벌써 1년이 후다다. 무려 180만에 빛나는 덕분입니다. 그때 그 영상이 반응이 진짜 좋았고 제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. 기사도 많이 났거든요. 그 댓글 단 거에 보면 이제 돈이야 많이 줘보고 그렇게 얘기해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려면 해야죠 뭐. 한 2,800개 댓글을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이런 부정적인 관심 좋아 이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아 정말요? 부정적인 댓글을 많이 보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지금 트렌드나 흐름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.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요즘 것들의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겠어요? 월급을 많이 주면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냐?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뭐. 오. 그 조사한 게 있어요. 오. 전제해야 되는 건 있어요.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뭔가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. 그냥 가만히 있는데 월급을 계속 늘려주는 곳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어요. 그게 있다면 사실 진짜 무서운 곳이죠. 그렇죠. 얼마나 눈치 보여요. 맞아요. 의외로 내 자유가 계속 눈치로 인해가지고 종속받는 거죠, 사실은. 네네. 일의 양과 어떤 책임의 양에 비례해서 월급이 늘어난다는 전제에서 그러면 어디까지를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받아줄 수 있냐. 이걸 저희가 질문해봤어요. 네네. 시뮬레이션으로 3천, 5천, 7천, 1억, 3억까지 요 단계로 해서 얼마를 받을래 세팅해놓고 네. 미션을 구분해서 물어봤어요. 야근 없고 칼퇴근. 그다음에 이제 야근은 하루 이틀 있지만 주말 근무가 조금 있다. 아. 뭐 이런 식의 이제 근무 시간 관련돼서 그걸 붙였고, 네네.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이 얼마까지를 내가 벌어올 수 있다. 그렇게 붙여봤더니 응답량이 확 떨어지는 수준이 딱 7천만 원 수준이었어요. 아 진짜요? 그리고 칼퇴는 어느 정도 보장받아야 되고 주말 야근은 안 하는 조건으로. 아. 그걸 넘어가는 응답하는 사람은 10명에 1명이 안 됩니다. 아. 그러니까 연봉 1억이나 3억 이상 뭐 이렇게 받고는 싶지만 사실 책임량이 이렇게 늘어난다? 그럼 나는 여기까지로 할래. 그 책임질 응답이- 자신이 없는 거죠. 그렇죠. 연봉을 많이 주면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. 이 공식은 사실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로또 당첨되면은 뭐 사겠다. 근데 정작 그 돈을 어떤 아파트에 쓸 건데, 맞습니다. 어디에 살 건데, 맞습니다. 무슨 차 살 건데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, 네. 그럼 너 연봉 1억 주면은 너 뭐 할래? 무슨 직책 할래? 책임질 수 있어? 하면은 책임 못 진다는 거죠. 그렇죠. 저는 이 책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저희 채널이 또 자기개발 채널 아닙니까? 네. 자기개발 키워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특히나 결국 돌고 돌아 자기개발. 개발. 저희 이 목차가 되게 저는 새삼 되게 기뻤거든요. 드디어 내 채널의 시대가 오는구나. 자기개발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. 네. 이게 사실 자기 개발을 뭘 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매년 있어 왔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조직 안에서 뭔가 의미를 찾고 거기서 실리적인 현금 흐름을 중요시하는 직장인의 태도로 전환이 됐는데 네. 이 끝에 자기 개발이 뭐냐. 직무 지식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몰입을 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겠다는 거네. 가 아니라는 거예요.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설이 생겼는데 직무 지식이나 이걸 하겠다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을 들여서 그 회사와 관련된 걸 늘리겠다. 대단히 낮아요. 고급 노예가 되지 않겠다. 그렇죠, 그렇죠. 돈과 시간 가지고 뭘 하고 싶냐? 몸 관리하고 돈 관리합니다. 유카라고 있죠? 네. 유타이베 씨의 책에 그렇죠. 나왔던 변동성, 네, 불확실성, 복잡성, 그다음 모호성. 이 네 가지가 직장인 7, 8명이 엄청 높다고 평가하고 있어요. 회사가 지속 가능할지 몰라.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자기 개발이라는 거예요.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앤드류 영상은 잘 될 거예요. 자기 개발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. 이전에 제가 이거를 들으면 슬픈 게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최고의 재테크는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이거 책 내용인데? 아 정말요? 제가 그래서 예전에 1년 만에 6개월 벌고 배운 것들이라는 영상이 있었어요. 2년 전쯤에 이제 그 100만 조회수 나오면서 그때 채널이 많이 했는데 그때 저한테 비웃으면서 고작 6개월에 1억 벌고 제 노동으로 번 돈이었거든요. 야, 6개월 대단한 겁니다. 그때 무시하는 분들이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훨씬 많이 버는데 고작 요걸로 유세냐 이러시는데 제가 그때 느꼈죠. 비트코인으로 번 돈이랑 내가 노동을 해서 번 돈이랑 그 가치가 같을까? 다르죠. 그쵸. 저는 지금은 같은 방식으로 더 많이 벌거든요. 근데 지금은 주식이 또 하락장이잖아요. 아, 예. 그때만큼 벌 수 있을까? 2021년만큼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? 사람들이? 아니거든요. 아니죠. 그 차이를 모르더라고요. 그때는 재테크가 엄청 붐이었을 때 이걸로 돈 벌고 저걸로 돈 벌고 막 그럴 때는 이제 회사가 좀 안 보였는데 네네. 지금 하락장이 되고 그쵸.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되게 삶이 힘들어졌잖아요.
올랐잖아요. 이자도 더 많이, 영끌하는 분들은 더 많이 내야 되고. 2년 전에 뉴타입의 시대 책으로도 영상 만든 거 있고, 3년 전에도 회사는 평생 책임져주지 않는다. 최고의 재테크는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3년 전부터 얘기했는데, 그때는 안 들렸어요. 그때는 다 주식 콘텐츠. 지금 그 영상이 잘 보여요. 내가 곱고 씻으면은 뷰카의 시대여도 무서울 게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얘기를 진짜 오래전부터 했었는데, 그때는 비트코인, 주식, 부동산 콘텐츠에 묻히다가 이걸 보는데 이제 시작인가?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불황이 되면 통찰의 시대로 돌아갑니다, 역사적으로. 투자해서 번 돈이 아니라 노동소득에 대한 가치는 이게 굴러가는 과정에서 차이 붙어요. 노동소득을 버는 과정에서 이 지식이 체화되거든요. 네. 그러면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요. 지식이 늘어나는 것처럼. 주식, 가상화폐나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충분한 공부나 학습이 많이 돼야 되는 거지만 사실 운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. 그렇게 되면 이 지식은 쉽게 휘발돼요.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예. 재밌어요, 아주.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한국 근현대사를 다시 공부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책을 더 많이 배워야겠다. 홍준기가 만약에 책을 안 읽었다면 맞아요. 그쵸? 그리고 근현대사 공부를 안 안 했다면 했다면 그 기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? 기회를 못 봤을 거예요. 그니까요. 그래서 97년, 8년도에 어떤 자산의 움직임이 있었고 2008년, 9년, 10년 동안에 어떤 자산의 움직임이 있는 걸 한번 뒤집어 보고 그때 대중들이 얼마나 큰 공포감을 가지고 일상을 살았는지도 뒤집어 보는 게 지금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. 내 역량을 어떻게 늘릴 것이며 나의 수익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. 찾아보니까 지금 분들이 특히 이제 2030 젊은 분들이 현명하신 게 이거를 의외로 빨리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예시들이 그렇죠. 많으니까 네. 요즘 미디어가 또 발달돼서 새벽에 일어나서 찾아보면은 미라클 모닝 뭘 하고 그건 좀 대단한 것 같아요. 4시 반에 일어나더라고요. 보니까 잠을 안 자는 거지. 지난주에 김민경 선생님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. 이렇게 미래의 돈을 벌어야 된다, 지금은. 근데 결국 미래의 돈 이퀄 공부. 저도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. 그러니까 불안할수록 공부를 해야 된다. 저는 그 공부의 방식이나 디테일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산의 흐름을 보지 마시고 네네. 사람들의 행동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메르스 시기에 집에 사람들이 되게 오래 머물렀어요. 그거를 어떻게 리커버할 건가를 하고 공교롭게 바로 코로나가 터졌죠. 그래서 매뉴얼대로 해서 초기에 방역에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 바로 그것 때문이죠. 근데 메르스가 시작되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급증한 거예요. 여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. 그때 유행했던 게 사람들이 집에 오래 머무니까 집에 있는 거 막 고쳐오고 싶은 욕구도 많고 네네. 프로그램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프로그램들이 유행했고 집밥백 선생 그때 유행했습니다. 집에 있는 걸 재료를 뭘 쓰려고 하는 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밖에 있던 눈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네. 이제 내 집을 고치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활동에서 라이프 사이클을 맞추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네네. 컨디션 하다가 다음 해에 욜로에 대열풍이 불었어요. 라떼 효과라고 해가지고 네네. 그거 매일 커피 사 먹지 말고 모아놓으면 은퇴할 때 몇 억 쳐. 이거 이제 라떼 효과인데 그거 없었습니다. 손안에 쥐는 라떼가 주는 행복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. 그 말이 유행이었죠.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를 발견한 거죠. 같이 안 놀아도 재밌네. 해서 이 1인 체제가 그 다음엔 확장됩니다. 혼자서 이게 막 영향을 늘어나다가 끝에 저희는 뭐라고 봤냐면 이 외로움의 끝에 와 있다고 봤어요. 이제 취향으로 모임을 사회성을 재구성할 거다 해서 그때 트레발이 붙어가지고 와인 모임 뭐 막 활성화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딱 막혔죠. 2022년도에. 그래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못하니까 뭐가 막히냐면 자기 정체성을 확인 못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MBTI 놀이가 시작됐죠. 2022년도 상반기에 큰 선거가 두 개 있었잖아요.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으면 뭐 어떤 일이 있냐면 당신의 신념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넘쳐납니다. 통제감이 이제 극강이 되는 거죠. 내가 바꿀 수 있구나, 사회를. 이렇게 되니까 통제 착각의 소용돌이 안에서 2022년도가 가다가 하반기에 고물가, 고금리, 고환율이라고 하는 현타가 왔죠. 내가 통제할 수 없구나. 자산시장도 이자보다 더 버는 시대였잖아요. 네. 가상화폐든 주식이든 그쵸. 부동산이든. 근데 이게 다 폭락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었네? 이런 현타가 오는 시대라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게 뭐냐? 이 끝에 또 자기 개발로 돌아서는 거죠. 이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착각에서 내 일상밖에 통제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무지출 챌린지 하는 거죠. 김영섭 소장님이 이번 트렌드 제목으로 과시적 비소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너무 잘 지었어요. 재밌네요. 과시적 비소비. 보통 이게 과시적 원래 소비를 소비를 드러내는데 이게 비소비를 드러낸다는 게 키워드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. 그거랑 비슷합니다. 무지출 챌린지가. 지출을 안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네네네. 이게 희소한 경험으로 전환시켜버린 거예요. 여기서 파생되는 기업 활동, 문화 현상,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이게 다 일괄적으로 설명이 되는 현상이라고 하시죠. 그럼 사실 기업들은 더 힘들어지겠네요. 힘들어지겠죠. 소비를 더 안 하니까. 네. 대중을 읽을 줄 알아야 다음을 기획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영상도 기획력이거든요. 맞습니다. 네, 그 시대 흐름을 잘 파악해야지. 그래서 저희는 이 책이 또 되게 저희 채널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지 않았나.
자기개발 채널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지 않았어요. 지금 시대 흐름을 잘 읽어볼 수 있는 책이어가지고 내년, 내후년 현타가 오기 전에 대비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